화 15강 관사를 제하는 토가 많아 죄살퇴가인데 약신이 없어 남편이 자살한 명조입니다.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정제격이며 식상이 과다로 죄살퇴가이나 토를 억제하는 용신, 목이 부재, 연지, 미토가 공망이며 병술은 오미가 공망이니까 연지미토가 공망이며 월주에 정제와 정관이 있습니다. 정제와 정관이 있어서 재생관사주인데 관살 혼잡이며 기신입니다. 여명의 일시 진술총은 고동명입니다. 일주는 백호며 묘지이고 이 병신 암합입니다. 병신 암합이 되고 월주에도 병신 암합이 됩니다. 시주의 임진, 괴강, 관성 묘지이며 시지의 진토는 임진 괴광살이며 관성의 묘지인데 진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숙살은 기민은 자축이고 기민은 사오미 신진이니까 진토가 과숙살이고 병술은 신유술 해미가 과숙이니까 진토와 미토가 과숙에 걸렸습니다.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정제격이며 일간이 신약합니다. 점수를 보면은 병화를 돕는 것은 술중 화토가 있으니까 0.5, 또 여기도 술중 정화가 있으니까 0.5, 그래서 합이 1분이 안 되니까 대단히 신약합니다. 천간에 관살 혼잡이고 신약한 명조에 관살 혼잡이 되니까 또 요 상관인 기토가 토국수 억제하니까 이것이 길신으로 작용을 하는데 지지를 보니까 그 임계수의 근은 없고 상관의 근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살퇴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의 관살 혼잡인데 그것을 억제하는 식상이 중중하니 관식투쟁이고 재살퇴가가 일어납니다. 지지에서 진술충까지 겹치니 고독지명인데 관고인 진토가 충으로 열려 있습니다. 토식상이 중중하여 재살퇴과의 병인데 재살퇴과의 병이면은 이 토를 좀 억제하는 목이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어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약신인 목이 보이질 않아서 타격입니다. 초년에 인묘모구를 만났으나 너무 일찍 만났죠. 이후로 수구문을 향하니 불기룬입니다. 여명의 식상이 중중하면 대책 없이 일을 벌이고 인성이 없어 상관성이 억제되지 못하면 야당성과 반항성인 상관의 기질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관살도 혼잡인데 인성이 없어 살인생도 안 되니 관살 혼잡의 피해를 신약한 일간이 그대로 받습니다. 이시지 진술충의 여명은 고독살이고 시지 진토는 과숙살이며 일지 기준으로 연지 미토도 과숙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일시지에 진술충이 있는 여명은 고독살이라고는 하지만 고독살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려고 그러면 재고가 관고에 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술토는 자고죠. 병화의 일간의 자고고 진토는 관고니까 자고와 관고가 충을 하니까 남편과의 인연이 부족하니까 고독이 깊어진다 이거죠. 이처럼 토가 많으면 인묘와 살이 많아지니 육친의 불미함이 나타납니다. 시지 진토는 관성인묘인데 진술로 충하니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재차 형충운을 만나면 인묘지를 흔들게 되어 관성의 위험이 도래합니다. 수인 관살 혼잡을 제압할 토가 너무 많아 재살퇴과의 병이라 다시 토를 억제하는 목을 찾으나 목이 없으니 임계수 관성이 식상에게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이것은 여명이 남편을 업신 여기고 극부한다는 의미이므로 본 여명은 호색하고
간통하다가 불기운을 만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명조의 50대인 기묘대운에 기토는 상관으로 천간에 2개나 투하니 제살태과의 병이 깊고 일간은 극설교가가 되며 운지로는 묘미합, 묘유충, 묘술합, 묘유진 상천 이렇게 전 지지를 흔들어 위험한 대운입니다. 기토상관이 대운간에 나타나니 원국에서 식상인 토의 무리가 무리를 이루며 상관 견관으로 정관이 상해되는 대운입니다. 그러하여 이 대운의 남편이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짐작컨대 세운간에서 임계수가 뜨면 그것이 육친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55세가 되는 계축년에 대세운에서 상관정관의 흉운이며 일주백호인 병술과 계축백호가 축술 향하며 원국에서 축술 및 사명이 이루어지고 관고인 진토가 부서져 임묘되는 대흉한 세운이니 그 해에 자결을 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고서에서 등장하는 한 토막 사주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겁쟁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군겁쟁제란 군비쟁제라고도 하며 군겁이란 비겁이 많아 재를 다툰다는 뜻인데 겁재나 양이는 재를 극하니 급부 또는 상처, 파재가 되는 것이며 또 형제 친후 간의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 격을 가진 주인공은 동업, 금전업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면의 양인이 중중하면 필극처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병화열간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입니다. 이 사주는 5월 병일로서 양인격으로 등령하였고 또 이 오중 정화가 시상에 투하여 득세, 인비가 많은 것을 득세라고 합니다. 득세하였으며 또 병일이 술중 정화에 좌하여 득이라는 것은 일지에 통근하였다는 얘기죠. 최강격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면은 일간이 있고 또 목화가 인비니까 1, 2, 3 천간에는 3이 됩니다. 또 지지로는 요거 4가 되고 요거는 2.5니까 6.5가 되고 요거는 0.5니까 7이 되죠. 점수가 총 전부 내면은 전부 가장 왕성하다 그러면 왕하다 그러면은 1, 2, 3, 4, 5, 6, 8.5가 돼야지 최강입니다. 더 이상 강한 것은 없죠. 그래서 최강이 8.5인데 7이라 그러면은 대단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월 아주 염화가 뜨거우니까 수를 좀 봐야 되는데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자는 설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토가 돼서 설이 안 되니까 설이 안 되죠. 설하는 것은 조토는 이런 데서는 자수가 들어오면 좌우충으로 부서져 버리니까 오히려 흉합니다. 쇠자 왕신발로.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는 자수보다는 자수나 그런 것보다는 진이나 축토인 습토가 들어와서 이런 설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일지에 만약에 진이라든지 또 축이 있었으면은 재성이 보호가 될 텐데 이건 조토라서 옷을 합하려는 화가 되니까 화극금하니까 요것이 시지에 있는 재성이 비겁한 때 극을 당해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비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군비쟁제는 지지는 여러 가지 장관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군비가 쟁제가 되는 영향이 좀 덜 되지만 천간은 순이라기 때문에 상당히 강합니다. 만약에 천간에서 겁자가 있고 재성이 나타나면 그대로 군비쟁제가 됩니다. 그럼 재성을 보호하는 재성을 보호하는 것은 관인데 관이 없거나 또는 식상이 없어서
겁제 그걸 그대로 받으면 군비쟁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신정법에서 말하기를 신이 왕하였을 때는 일간이 신입니다. 그 왕한 일간을 제함이 용신이 되는데 만약 그 제하는 자가 없을 때는 그 강왕한 자를 설계하는 자가 용신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은즉 이 사주의 경우 관은 없고 식신 술토는 조토이고 옷을 화파로 설기 능력이 없으니 식상이 생하는 시지 유금제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용신 삼을 게 마땅치가 않다 이거죠. 그런데 그 유금 용신에 다봉 병정화하여 비겁이 극금함으로 군겁정제라 하는 것, 군비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화를 병신이라고 하는데 북방수운이 들어와서 제화 억제함은 화를 억제함을 제일 기뻐하니 술을 이름지어 약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울러를 볼 때 신유 금운에 일찍 재계에 입신하였고 무술 기해운 20년간도 계속 금용신을 보조하여 대체로 행복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경자운 중 경운까지 큰 흉함 없이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자운에 들면서 화를 제거하여 대기할 듯하나 왕환오화를 충하여 쇠자왕신발로 68세 임자년에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중년 술은 경인년에 화병신이 화국하여 금용신이 인해 경인절제하여 자살기도도 있어 보았습니다. 술은 경인년이 되면 인호술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화병신이 삼합화국하며 금용신은 인해 절지 이럴 때 금용신이 인해 경인으로 절지가 되니까 절지가 되고 신금은 신인 태지가 되니까 절태지가 되니까 상당히 용신이 무력함으로 자살 기도도 있어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군비쟁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